네, 오늘은 면 20수 자수원단 오버 더 레인보우를 이용해서 예쁜 크로스백을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 일단 가방의 몸판인데요. 1cm가 더 큰 아이가 가방의 뒷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가방의 앞판인데요. 각각 겉감과 안감 이렇게 재단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이즈로 해주시면 돼요. 겉감, 안감. 그리고 이 아이는 뚜껑이 될 부분인데요. 자수원단, 그리고 오늘 자수원단에 붙여줄 접착솜, 그리고 안감까지 이렇게 3장 다 똑같은 사이즈로 재단해 주세요. 옆면도 역시 겉감, 그리고 안감, 이 아이는 바이어스고요.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 이렇게 자세한 재단 사이즈는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만드는 가방은 요 모서리가 전부 다 이렇게 둥글려진, 그러니까 곡선 처리가 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먼저 재단이 끝난 다음에 곡선 처리를 해줄 건데요. 이런 자를 이용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살짝씩만 굴려줄게요. 이 아이는 지금 가방의 앞판인데요. 앞판의 끝부분도 살짝 이렇게 곡선 처리. 그러니까 안감하고 한꺼번에 곡선 처리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쪽도 살짝 곡선 처리를 해서 겉감과 안감을 동시에 해줬고요. 그러니까 가방의 뚜껑과 가방의 뒷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곡선 처리를 해주세요. 네, 이제 뚜껑 부분에 접착솜을 붙여줄 건데요. 접착솜에서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부분이 바로 풀이 묻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면을 올리시고 이렇게 살짝 눌러서 붙여주세요. 이때 이렇게 쭉쭉 밀지 마시고 꼭꼭 이렇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붙이시는 것이 좋아요. 너무 고온으로 하면 솜이 조금 눌어붙을 또 위험이 있으니까 너무 고온 말고 한 중간 정도 되는 온도로 붙여주시면 돼요. 네, 이제 접착솜을 붙여둔 뚜껑 부분을 바이어스 처리를 해줄 건데요. 바이어스를 처리하기 전에 먼저 살짝 요 위를 0.5cm 정도만 먼저 봉제를 해서 고정을 시켜 주신 다음에 바이어스를 싸면 조금 더 쉽게 바이어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뚜껑 부분을 다 완성을 해줬고요. 이제 뒷판과 연결을 해줄 건데요. 가방의 뒷판에서 이렇게 뚜껑이 연결돼서 아래로 처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뒷판에 가방의 뚜껑을 뒤집어서 고정을 시켜줄게요. 그러니까 겉감과 안감 사이에 뚜껑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한번 봉제를 해서 그 다음에 안감을 안쪽으로 꺾어서 한 번 더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네, 이제 옆판을 만들어 줄 건데요. 옆판은 양쪽 끝에 이런 디링을 달아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드는 것이 크로스백이기 때문에 크로스 끈을 걸어줄 디링을 달아 줄 건데, 디링의 연결 부위는 이 웨이빙 끈을 잘라서 이렇게 같이 안에 끼워 박아 줄 거예요. 그래서 겉감과 안감 사이에 디링을 놓으시고, 그리고 안감으로 덮은 다음에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디링을 걸 수 있도록, 크로스끈을 걸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양쪽을 다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네, 이제 옆판과 몸판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오늘 이 테두리를 바이어스로 정리를 해줄 거라서
그러니까 안과 안끼리 마주대고 이렇게 3면을 따라서 디귿자 형태로 봉제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제 끝은 끝끼리.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오도록 이렇게 봉제를 해주시고 테두리는 바이어스로 정리를 해줄게요. 네, 이제 바이어스로 시접을 정리해 줄 건데요. 일단 바이어스의 겉과 가방의 겉끼리 마주대시는데 위쪽으로 1cm 정도만 빼주세요. 나중에 이 위쪽을 아래로 내려서 다시 감싸줄 거예요. 1cm 정도 빼시고 이 선을 따라서 쭉 바이어스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도 마찬가지 1cm를 더 남겨서 잘라주세요. 네, 이제 앞판을 만들어서 이제 가방에 붙여줄 건데요. 앞판도 역시 마찬가지 겉감과 안감의 겉끼리 마주대시고 입구 부분을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안감을 뒤로 넘겨서 한 번 더 상침을 해서 고정을 시켜줄게요. 네, 아까 연결된 옆판과 앞판을 다시 연결을 해줄게요. 안끼리 마주대고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시접은 바이어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크로스끈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크로스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고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왈자고리가 필요한데요. 이 아이는 이제 끈의 길이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아이예요. 먼저 한쪽 끝은 그냥 고리 안으로 집어넣어서 한번 이렇게 접어서 고리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봉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반대편도 보여드릴게요. 네, 한쪽 끝을 이제 고정을 시켜줬고요. 이제 반대편 끝은 왈자고리 안으로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끝을 다시 고리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이 끝은 고리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왈자 안쪽으로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이때 왈자 안에 끈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아이를 한 번 더 왈자 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요 끝을 2번 접어 박아서 마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끈의 길이는 요 Y자를 이용해서 끈의 길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크로스는 90에서 150cm 정도 사이로 끈의 길이를 맞춰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크로스끈이 완성이 됐는데요. 처음에 만드실 때는 조금 힘드실 수 있으세요. 크로스끈이. 네, 집에 있는 크로스 가방이나 백팩을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끈을 한번 끼워 볼게요. 네, 이렇게 크로스 끝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런 자석 단추나 아플리케 단추를 이용해서 앞여밈을 완성을 해 볼게요. 네, 이제 아플리케 자석 단추를 달아 볼 건데요. 이 자석 단추는 대부분 이 안쪽으로 이렇게 다셔서 이렇게 붙이는 용도로 많이 이용을 하셨을 건데요. 오늘 저희는 이 아이를 밖으로 빼서 이 하트가 바깥쪽에서 귀엽게 보일 수 있도록 연출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트 단추를 위쪽에 2개 달고 그 위치에 맞춰서 아래쪽에 이 반대편 자석을 달아서 완성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아플리케 단추까지 다 달아서 완성을 해줬고요. 네, 이제 손잡이 끈도 한번 같이 달아 볼게요. 아까 남은 웨이빙 끈을 이용해서 이 위쪽에 달아줄 건데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한번 박은 다음에 반대로 꺾어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달아주세요. 네, 이렇게 크로스 끈과 손잡이까지 다 달아줬고요. 이렇게 해서 크로스백 완성입니다.